자, 육교 경제 예측학. 이번 시간은 오행과 경제 예측.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 이 오행을 자, 경제 예측과 관련해서 어떻게 쉽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가 아주 막 좋습니다. 자, 이 왕홍성신 육교 경제 예측학은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대로 소설 읽듯이 이렇게 읽어 나가면 아마 저절로 아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 경제 예측학. 오행과 경제 예측 이렇게. 자, 지금 이 내용은 육교 경제 예측학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사이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막 대대적인 시트를 하고 있죠. 육교 경제 예측학. 오행과 경제 예측과의 대응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교를 예측할 때 기본적으로 오행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육신 등과 함께 응용하여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맹일하신 분들 오행의 뜻이 잘 알죠. 그럼 이 오행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경제 예측 방면에서 주로 이제 토는 주로 토지라든지 재배, 농산물, 가옥, 부동산, 피부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 땅이기 때문에 다 관련되죠. 부동산 이런 게 피부 그리고 이래죠. 근데 금은 당연히 금속이 되고 돌, 강물, 유리, 보석, 옥으로 만든 그릇 등을 나타낸다는 거, 그런 거. 이게 오행의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목은 식물, 인쇄, 목재, 의류, 임업 다 이것이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수는 물이잖아요. 음식, 수산, 스마트, 청량 음료, 영어 이제 소금 관련 업,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는 문화, 하이테크, 재련, 인테리어, 장식 등을 나타낸다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오행을 이런 오행은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 육교 맹리뿐만 아니라 육교 풀 때도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육교를 풀 때 자, 어떻게 그대로 적용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여자분이 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사업 발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니까 신월 정해월에 정해일에 신월 정해일에 점을 쳤습니다. 이 오미가 공망이고 레떼김에서 진일에로 이렇게 바뀌는 상입니다. 자, 점을 치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사묘축이 오신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레테김의 상에서 진일에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여자분이 질문한 게 기본 사업 발전에 대해서 사업 발전이 잘 될까 안 될 것이다. 이럴 때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 발전 이렇게 물을 때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관계의 동태를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태를 보기 동요가 뭐가 동했는지를 그걸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마침 동요가 이후에 이 처제의 묘목이 동한 거예요, 동해. 아, 그러면 여기서 이 개의 혁심은 처제의 묘목이 동했기 때문에 처제의 묘목의 동태를 놓고서 사업 발전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독발효가 독발한 동요가 이 개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핵심. 그래서 처제 묘목을 용신을 놓고서 이 계상을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딱 처제 묘목이 동했는데 요거의 강약을 보면 처제 묘목의 동약을 보면 어때요? 자, 신월의 정해일이잖아. 그러면은 신금은 묘목을 극하고 그런데 해일은 이 묘목을 생하죠. 자, 이거는 이제 강약이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그 대신에 자, 이 동안요의 처제 임목이 동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본계는 묘목인데 동안 이게 동안이고 인목으로 변했어. 이거는 태신이잖아. 우리 인묘로 흘러가는데 묘에서 인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태신이 된 거지. 그러면 사업 발전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한 여자분이 사업 발전에 대해 문의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첫 번째 바에 사업과 사업은 일반적으로 관기를 용신으로 보지만, 자, 이 개는 독발한 처제의 묘목을 용신으로 본다라고. 처제의 묘목을 용신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사업 발전에 대하여 예측을 구하였으니 사업은 종종 동요로 그 기미를 나타낸다. 당연하겠죠. 움직인 동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봐. 즉, 동요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동요의. 그래서 사업은 경제 발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연하게 사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돈이 들어와야 돼.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물론 다른 것들도 뭐 신경 써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처제 묘목이 2호에 있고 구진이 임하였다. 2호의 구진이라고, 2호의 구진이 임하였다라고 발동하였다라는 거지. 자, 그 말은 다시 한번 들어가면 아까, 자, 이게 처제 2호에 구진이 임했다는 거야. 구진.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제 묘목 2호에 있고 구진이 임하여 발동하였다. 그럼 그 2호가 뜻하는 게, 2호는 주로 주택을 가옥을 의미한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2호는 주로 주택과 가옥을 의미하고, 이 구진은 또 건물이 된다. 건물. 다 아시죠? 2호는 주로, 구진은 주로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여자가 질문한 그 사업은 주로 건축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유출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2호는 주로 주택 가옥을 의미하고 구진은 주로 건물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상을 합하면은 그녀는 건축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아까 그 계상에서 처제가 동하여 태신으로 화했으니 아까 묘목이 인목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 지금은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안 될 조짐이라는 거지. 태신을 받기 때문에. 동요가. 그러면 강기 사화가 초효에 암동화 있는데, 요 1호는 근심 걱정거리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강기 사화가 초효에서 암동화 있는데, 1호는 근심 걱정거리를 뜻한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강기는 하고자 하는 일이 되고, 강기. 또 암동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생각한 뜻이다. 암동. 자, 그래서 숨어서 뭐 동한다는, 그래서 뭐 딴 일 해볼까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처제 묘목이 동하여 다른 사람을 뜻하는 응용과 합하였으니, 용신이 제호와 합한다는 뜻은 동업에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의미다. 요 말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용신은 처제 묘목을 봤잖아요. 여기에 시의 나하고 합한 게 아니라 응효, 다른 사람, 상대방과 묘수를 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모 육회에 있고 청룡이 있죠. 이렇게 묘수를 합을 했다는, 다른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돌파구를 말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자,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우리 관계사가 동하여 1호의 초효가 암동화 있는데, 1호는 근심 걱정을 뜻한다. 자,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처제 묘목이 동하여 다른 사람을 뜻한 응용과 합하였으니, 용신 제휴와 합한다는 뜻은 동업에서 사업하게 한다. 이거요. 묘술 합으로 동요와 응용. 응용은 상대를 나타내. 그게 합을 했기 때문에 동업에서 사업한다는 뜻이다. 라고 요거.
그것은 바로 이 여자분이 자금을 가지고 사람들과 동업하여 개척하려 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럼 뭐 다른 동업에서 뭐 현재 이 사업 안 되는 걸 어떻게 돌파해보려고는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지. 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려고 하는가를 알려면은 독발한 효의 흐름의 방향을 읽어야 돼. 독발한 효, 독발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데 처제인 묘목이 부모 술토와 합한다는 의미는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또 사업을 좀 바꿔보겠다는데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독발한 요가 술토와 합했던 게 또 음요합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모 술토는 상요에, 이게 육효죠. 상요에서 청룡에 임했다는 거지. 청룡은 아주 고귀함을 나타내. 고귀 청룡에 임하였으니 또 육효는 머리와 얼굴을 뜻하고 또 청룡은 미모와 미용을 뜻하고 또 토는 피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또 이 부모는 또 얼굴을 의미하니 이 모든 것을 자, 종합 분석한 게 미용이냐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분석이다라고. 그럼 이 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 여자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자, 상요인 술토와 묘술 합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내가 업종을 바꾸겠다. 업종 바꾸는데 미용은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지. 자, 어떻게 명쾌하게 딱 나오죠. 피드백도 딱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이제 우리가 계산으로 한번 좀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한 여자분이 사업 발전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신월 정해일에 사업을 물었습니다. 이게 레떼기묘와 진일해가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여기에서 핵심 우리가 오행의 동태, 오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랍니다. 여기서 묘목.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하냐고 했을 때 이 묘목의 동태, 이게 이호에 있고 구진에 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업을 한다. 그런데 동요가 이 술토와 육효의 술토와 합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 술토의 상은 화의 코죠. 화의 코. 자, 그럼 이게 정룡이고 요또 육치는 또 부모를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 얼굴을 나타내고 또 토는 아까 피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미용 관련 그런 업을 한다라고 이제 묘수를 합했기 때문에 동업에서 이 업을 한다라고. 이 묘가 인목태신을 받기 때문에 현재 하는 사업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은 미용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육효가 딱 간단 명료하게 탁탁 떨어지죠. 손님 질문에 바로 답을 줄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혼은 주로 주택 가구를 의미하고 구진은 또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녀는 현재 건축 부동산 관련 업을 한다는 거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떠냐니까 이게 이제 부모 술토는 상요에서 청룡에 임하였으니 육효는 머리와 얼굴 뜻하죠. 육효니까 다 아시죠? 청룡은 어떤 미용 이런 것이고 또 토는 피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부모는 또 얼굴을 의미한다, 그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니까 미용이나 화장품과 관련된다는 거지. 그래서 미용 화장품 관련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결과도 맞다. 결과도 이렇게 정확하였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육효에 관련된 것은 육효 축일피용 화해 비전,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이게 먼저는 육효 축일피용 화해 비전이
19년도에 나왔죠. 이 책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화해,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점을 치거나 사주를 봤는데 잘 안 나왔어. 그걸 어떻게 화해해서 좀 좋게 만들까라고. 손님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거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책이 좋습니다. 육교 출입형 화해 비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 경제 예측학, 오행과 경제 예측에 대해서 원리와 사례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